안녕하세요, 루이입니다. 저희는 소위 딥페이크라고 알고 계시는 가상 얼굴 생성하는 기술하고 생성된 얼굴을 영상에다가 합성하는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이고요. 루이는 그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하셨던 본체가 따로 계세요. 그분의 목소리와 그분의 제스처, 그분의 헤어스타일, 그분의 의상 모두 그대로 사용을 하되 딱 그 얼굴 쉐이프 안에 있는 눈, 코, 입 부분만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얼굴로 바꿔드린 거예요. 뭐 레퍼런스를 참고했다고 하면은 미국의 미켈라라는 버추얼 휴먼이 있어요. 누구나 가상 얼굴로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살아볼 수 있게 하는 가상 얼굴 분양센터,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를 구상하면서 이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속도가 이전의 인터넷이나 컴퓨터나 휴대폰의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이 가능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윤리라든지 사람 중심의 생각들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아마 최근에는 엠넷이라는 방송 매체에서 돌아가신 터틀맨, 거북이, 그분의 이미지, 얼굴과 행동과 음성을 다시 복원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역시 굉장히 윤리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건데, 돌아가신 분에 대한 음성이나 얼굴들을 학습을 해서 그분이 평소에 부르지 않았던 노래를 가지고 새로 데뷔를 하는 건데, 그런 상태로 계속 활동을 하게 되면 그걸 바라보는 가족들이 계속 기뻐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칠 권리의 연장선에서 계속 논의가 될 거예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되면 가장 바쁠 사람들이 변호사지 않을까. 이루다는 제가 볼 때 알파고 사건, 그 이후에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 같아요. 한국 사회에서 알파고는 인공지능이 어떤 능력과 힘을 가졌는지 일깨워준 그런 사건이었다면, 이루다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깊게 들어와 있고, 깊게 들어와 있는 그만큼 이로울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고, 윤리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수준의 문제가 내재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네이버와 작업을 할 때도 가장 강조했던 게 프로세스예요. 이제 이루다를 보면서 문제는 뭐였냐면, 사회적인 가치, 그 다음에 다양한 시각,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 구현될 수 있는 절차가 없었던 거예요. 특히 그 절차에서 지금 중요하다고 사람들이 이제 자각하게 된 것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에요. 디자인 단계부터 조직의 구성, 이용자와의 관계에서도 다양성이라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게 하나의 레슨이었어요. 이제 스케줄랩의 경우에는 그런 프로세서가 없었던 거죠. 사람들이 이 기술을 순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래야 기업도 영속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그 기업의 철학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기술이 우려가 된다고 해서 연구를 하지 않거나 투자가 더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부가가치를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이 굉장히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저희 DOB 스튜디오 자체적으로는요, 뭐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오면은 가상얼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하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동시에 갖추려고 합니다. 저는 이루다 사건을 보면서 개발자도 그렇고 이걸 이용하고 있는 일반 사용자도 그렇고 둘 다 준비가 되지 못해서 부딪혔던 아주 극단적인 사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개발자보다는 사용자들 윤리도 상당히 중요해지고, 왜냐면 그 사이에 AI가 많이 퍼졌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그 초중고를 위한 인공지능 윤리와 인공지능 교재를 만들었고, 2025년 교과과정 개편할 때 본격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아마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할 거예요. 인공지능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될 수 없습니다. 도구예요, 도구. 인공지능을 통해서 서비스되는 다양한 친근함,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개발자가
의도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고 인형 같은 거라고 생각해도 좋고요. 인형을 우리가 친구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형에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감정을 불어넣는 그런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거.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는 앞으로의 삶은 전에 없던 유용하고 능력 있는 그런 도구들을 사방에 우리 옆에 우리 손안에 감각기관의 일부로서 확장해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10년 전에 우리가 이 스마트폰이 초래할 오늘날의 상황을 상상하기 힘들었던 것처럼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밀착해서 그 변화를 관찰해 가면서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을 점검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